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가급적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과 내용을 담는 메시지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온화해야 합니다. 네, 후보자님. 2004년 10월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당시 출입기자였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왜 국민적 통일을 구하는 일에 그토록 서툴렀는지 가슴 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개혁과 혁명은 대단히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 말씀 지금도 동의하시죠? 예. 네. 자, 그렇다면 후보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령 검수완박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혁 맞습니까? 조금 예.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어떻게 보면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 완전 박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완전 박탈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아직 뭐 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론으로 정해서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그나마 이제 정착한 검경 간의 약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예. 네.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후보자님께서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많이 서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를 함께 할 이번 개각, 거국 중립 내각에 해당됩니까? 현재는 제가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된다고 하면 예. 예,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한다면은 내 편 가르지 않고 정말 대통령이 민심에 눈을 맞추고 정말 적합한 분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런 호소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것은 감히 자부합니다만 의원님 기준에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각도 부족하지요? 제가 개각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제 후보자님. 자신에 대해서는 네. 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재외공간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수천만 원대 이르는 유럽산 도자기 1250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학회 참석하면서 4차례나 딸들과 동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적격입니까? 의원님, 저도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 제가 말씀하기야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그 두 분 후보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죠? 자신이 없다는 게 어떤 그 뜻인지 두 분 후보자가 적격이라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지금 저도 후보자인데. 자, 예. 후보자님,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 의원님,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저 네. 보고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예,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친문계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여당 지도부는 친조국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후보자가 정리가 되신다면 당정청 관계를 과연 재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그동안 신뢰관계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또 그래서 야당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뭐 정치라는 게 어디 딱 어떻게 딱 고정돼서 닫아 걸린 채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 방금 지적하시던 듯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또 민심의 또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치인들도 여당이 누구라 하더라도 그걸 외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2005년 1월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국회 운영을 해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인사 깊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 처리합니다. 기립표결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금 그 점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들은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여야가 대화를 해서 했더라면 국민들도 좀 더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저 자, 의원님 그렇게 네, 후보자님. 단정 짓지 마시고 예. 이번 4.7 보궐선거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죠.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부동산 정책이 최대 피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아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공급 정책 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그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과 관련했습니다. 잘못했다면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혹시 초기에 조금 아마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이게 안정되어 간다라는 그런 뭐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